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 의견을 반영한 인선이라고 강조했는데 당선인 측에선 협의하지도 추천하지도 않았다면서 곧바로 맞부딪혔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이견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 또다시 충돌입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후이므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고 2007년 당시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경제분과 위원을 맡았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하는 총재의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내, 국제 경제 및 금융 통화 분야에 대한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이 후보자 지명 배경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공공기관장 인사, 사면 등의 문제가 겹치며 신구 권력 관계가 계속 꼬여가는 가운데 당선인 측의 희망 인사를 하는 총재에 발탁해 매듭을 풀어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 발표 직후 윤 당선인 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며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발표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불쾌감까지 드러냈습니다. 발표하기 한 10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 발표하겠다 그래서 나한테 웃었죠 뭐.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럼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려면 그거는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윤 당선인 측은 오히려 이창용 후보자에 대해 추천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라는 입장이었다며 당선인도 이번 인사를 두고 허허허 웃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협의했다는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냐며 선의였다고 해도 받는 입장에서 선의가 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정점에 진입한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49만 명으로 확산세가 정체되는 모습인데요. 확진자 폭증을 부른 게 섣부른 방역 완화 탓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일상 회복을 위해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그동안 집중 관리 대상이었던 60세 이상의 확진자도 일반 관리군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가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확진자 수는 약 47만 명, 오늘은 49만여 명으로 2만 명 정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2주 전 28만 4천 명에서 지난주 40만 4천 명으로 크게 증가한 뒤 이번 주는 나흘 동안 34만 명대로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정점이 도래하였는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는 이번 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빠르게 퍼지고 있는 BA2 변이의 점유율이 이번 주 중 50%를 넘겨 우세종이 되면 정체기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파력이 다소 높을 뿐이지 중증화율, 입원율 등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도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의 확진자 폭증이 성급한 방역 완화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과 의료계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결과론적 시각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확진자 억제에서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로 방역 정책을 바꿨고 이는 세계적 추세였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경증인 오미크론의 특성을 무시하고 델타 변이 때와 같은 강도 높은 거리 두기를 유지한다면 사회 경제적 손실이 더 컸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4인 모임과 21시 영업 제한 등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결국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순간부터 이번과 같은 전면적인 유행을 한 번은 겪게 될 것입니다. 한편 모레부터는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등 집중관리군도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로 확진되면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동네 병원에서 즉시 처방과 상담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던 확진자 중 상당수가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을 선호한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환자가 집중관리군을 선택하면 지금처럼 격리 기간 동안 하루 2번씩 전화로 건강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내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한 달이 됩니다. 러시아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단시간에 승리할 거라던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 속에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도시를 되찾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난 한 달 러시아는 왜 고전했고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지 김경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 마카리브. 폐허가 된 경찰서 잔해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국기를 꺼내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점령했던 이 도시를 치열한 전투 끝에 되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앞으로 며칠 안으로 더 많은 도시를 탈환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전세를 역전시키며 영토를 되찾아오고 있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They are going after Russians and pushing them out of places where the Russians have been in the past. So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보유한 연료와 식량 등이 사흘치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피복조차 제때 지급되지 않아 동상에 걸린 병사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침공 초기부터 계속돼온 러시아군의 보급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침공 한 달이 지난 지금 러시아군의 성과가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반격에 압도적인 숫자의 전투기를 보유하고도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고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 대부분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통제권에 있습니다. Те люди, которые живут в этих районах, живут в этих домах. Мы защищаем сами себя. 오히려 러시아군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사한 병사는 최소 7,000명, 부상자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자 최근 러시아군은 민간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은 물론 학교와 유치원, 병원에까지 포탄이 떨어지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들은 폐허가 됐고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에선 주민 30만 명이 물과 식량이 끊긴 채 고립돼 있습니다. 가족과 이별한 채 피난길에 오른 사람은 전 국민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Они сейчас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стреляют по жилым комплексам. Они уже не стреляют по объектам. В школы попадают. Они попадают в другие объекты, в поликлинику, рядом.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푸틴이 전세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생화학 무기는 물론 핵무기까지 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He's already used chemical weapons in the past, and we should be careful what's about to come. 침공 닷새 만에 시작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도 진전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공격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앞으로 2주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오늘 발표된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공시가격 작년보다 17% 올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공시가와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올라야 되는데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전국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평균 상승률은 17.2%입니다. 인천이 2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 23%, 서울 14% 올랐습니다. 세종시만 유일하게 4.5% 떨어졌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아파트값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보유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과세를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동결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14만 5천 명.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는 21만 4천 명으로 늘어나야 하지만 정부의 조치로 6만 9천 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를 집을 팔거나 증여, 상속할 때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지만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손대지 않기로 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6월 지방선거 그리고 보유세를 깎아주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함께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정식으로 입건이 된 것만 640건이 넘는데요. 소방당국은 코로나19 이후에 폭행 수위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면서 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구급차 안. 누워있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위협하며 때리기도 하고 목덜미를 잡아당깁니다. 다시 눕는가 싶더니 또다시 일어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지만 구급대원은 속수무책입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70대 남성이 병원에 가기 싫다며 몸부림치고 급기야 구급대원 얼굴을 발로 차버립니다. 움직이는 차 안에서 이제 환자분 다칠 염려도 있고요. 낙상 안 되게 좀 하는 과정에서 환자분이 욕설이랑 협박 이런 식으로 좀. 1년차 신입 구급대원 조모 씨는 작년 8월 이송 환자에게 가슴을 여러 차례 맞고 갖은 욕설을 들은 뒤 8개월째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일을 떠올리기 힘들다며 취재진과 전화통화도 사양했을 정도로 여전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정식으로 입건된 것만 640여 건. 가해자의 86%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송 업무가 과중해진 것은 물론 폭행 수위도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게 사람들을 더 불안하기도 하지만은 사회적인 불안이 결국은 이제 폭력성을 올리고 결국은 우리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난동을 부려 입건된 600여 명 중 43명, 단 6.7%만이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술에 취해 있더라도 처벌을 완화하지 않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